자, 소방공무원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소방 채널에서 소방공무원 강의를 진행하는 이종오라고 합니다. 자, 저 이번 시간에 이제 레벨 2 모의고사 이제 새롭게 또 해설을 진행을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법은 1회차부터 3회차까지 그죠? 1주차죠, 그죠? 그리고 학은 1주차 문제 또 1회차부터 3회차까지 제가 앞에다 띄워놓고 여러분들하고 빠르게 마지막 과정이다 보니까 빠르게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아셨죠? 자, 저희 법규 문제 1회차 문제. 자, 1번 문제부터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입니다. 보세요. 한국소방안전원의 업무로 옳게 설명된 것은 몇 개인가? 자, 기억번. 화재 예방과 안전관리 의식 고취를 위한 대국민 홍보. 그죠? 간행물 발간. 기술과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 조사, 연구, 업무에 관한 행정기관 위탁 업무 제대로 다 들어가 있네요. 자, 미음번에 가보면 소방안전에 관한 국가협력이라고 들어가 있는데 이게 국가협력이 아니고 국제협력, 그죠? 그러면 자, 개수 문제는 제가 일부러 넣는 거예요. 모의고사에 일부러 넣는 겁니다. 그냥 연습해보시라고 조금 더 확실하게 공부를 해두시라고 넣는 거니까 아직 소방직의 개수 문제는 나온 적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3번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됐나요? 자, 그리고 2번 문제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방기본법상 소방교육훈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청본서는 업무를 전문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대원에게 필요한 교육훈련 실시하죠. 2번, 청본서는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화재 발생 시 피난 및 행동 방법을 홍보를 해야 됩니다. 이게 청본서가 다 하는 것들이에요. 3번, 소방교육훈련은 2년마다 1회 실시하고 2주 실시하고 소방교육훈련 종류, 화재 진압, 인명구조, 구급처치. 아이, 뭔가 이상하네요. 뭐가 이상합니까? 네, 요게 구급처치가 아니었죠. 뭐였어요? 응급처치 훈련이었죠. 응급. 정답은 4번 인명대피 현장 지휘. 그죠? 그래서 제가 해설에 가보면 참고조항이라고 해서 넣어놨으니까 관련 법조항 한 번 더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소방대 생활안전활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지금 못 찾는 거예요. 그러면 소방지원활동 찾아주시면 되겠네요. 근데 소방지원활동이 지금 보니까 없어요. 그럼 아예 소방대 생활안전활동에 해당하지 않는 것 찾는 거죠. 근데 여기 갔을 때 붕괴, 낙하, 고드름, 나무, 위험 구조물 등의 제거활동, 위해 동물 벌, 그죠? 그리고 비상전원 조명 공급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요거 들어가 있지 않죠. 됐습니까? 낙산이라는 건 따로 없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여기에 원래? 끼임이나 고립 이런 게 있죠. 그죠? 끼임이나 고립. 그래서 정답 4번. 자, 다음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문제입니다. 소방신호네요. 소방신호의 종류별 신호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자, 옳은 거 1번 경계신호는 타종신호가 1타, 연이타. 그죠? 그리고 사이렌은 5초에 20초. 네, 벌써 갔죠. 여기가 30초씩 3회. 있습니까?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발화신호는 난타 맞죠? 그리고 사이렌 신호는 5초 간격에 5초씩 3회 제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오케이. 2번이 정답이네요. 왜냐면 옳은 거 찾아라라고 했으니까요. 해제신호, 상당한 간격을 두고 1타씩 반복을 하고 1분간 1회, 여기 다 1이라 그랬죠, 해제는. 자, 훈련신호, 연 3타 반복이고 11.3 제대로 들어가 있네요. 맞습니까? 네, 좀 빠르게 여기는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5번입니다. 소방기본법상 종합상황실이네요. 그죠? 상부 보고사항. 그럼 가로치기 문제네요. 층수가 몇 층? 5층 이상이거나 객실이 30실 이상인 숙박시설 또는 연면적이 이제 15,000 이상인 공장. 그죠? 자, 메어둔 포인트고 1000톤. 됐습니까? 네. 그래서 5, 30, 15,000, 1000 이렇게. 5, 30, 15,000, 1000. 정답 몇 번? 2번. 정답 2번 이렇게 가져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6번째 한번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사업법 문제죠. 자, 소방공사업법상 감리업자가 지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소방공사에 감리를 마쳤을 때 결과 통보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자, 1번에 가보시면 감리업자는 감리를 마쳤을 때 행한 불용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리 결과를 관계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2번 감리업자는 소방공사에 감리를 마쳤을 땐 행한 불용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리 결과를 특정 소방대 상물의 도급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된다. 그리고 또 우리는 여기 보세요. 관계인, 도급인, 그리고 여기도 서면으로 알리는 사람이 들어가 있는데 뭔가 이상하죠. 건축가였습니까? 건축가에게 알리는 거야, 결과를? 아니죠, 여러분들. 이름이 누구였어요? 건축사였죠. 정말 어떻게 보면 학생들 입장에서는 아이씨 문제를 뭐 저렇게 치사하게 내놔라도 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내는 거예요. 한 번 더 공부하시라고. 그리고 요거 공사 감리 결과 보고서를 7일 이내에 본서에게 제출을 한다. 이게 이제 결과에 대한 거. 그죠? 감리 결과에 대한 문제고요. 7번. 공사업법상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맞습니까? 자, 1번에 가보면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 그리고 위원이 12명이 아니고 몇 명이냐면 여기 10명입니다. 10명. 잘못됐고요. 자, 2번. 소방 분야에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그 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은 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 위촉될 수 있다. 자,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3번. 요거는 2분의 1 이상으로 찬성 의결이고요. 위원 임기 요거 특이하게 3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죠?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요게 이제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에 대한 조항에 가보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시행령 제12조의 3이라는 조항에 가보면 이 내용이 들어가 있더라.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는 한 번 정도는 정리를 하고 가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8번 보겠습니다. 업자협회 업무를 옳게 설명한 것을 보기에서 고르시오. 자, 지금 쭉 읽어보니까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다 들어가 있네요. 요게 다 맞는 복입니다. 소방시설업의 기술 발전과 기술의 진흥을 위한 조사, 연구, 분석, 평가, 소방산업의 발전 및 소방기술의 향상을 위한 지원, 소방시설업의 기술 발전과 관련된 국제 교류 활동 및 행사의 유치, 소방시설 공사업법에서 이야기하는 위탁 업무의 수행이라고 해서 정답 4번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죠? 자, 요거 체크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9번입니다. 소방시설 공사업법상 벌칙 기준이 다른 하나는 그랬어요. 자, 1번.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는데 그 영업정지 기간에 무시하고 계속 뭐를 했답니까? 지금 일을 했답니다. 그죠? 그랬을 때 이제 벌칙 기준, 여러분들 얘가 얼마냐면 1년에 1천짜리입니다. 마찬가지 2번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이것도 1년에 1천짜리고 공사감리 결과의 통보 또는 공사감리 결과 보고서의 제출을 거짓으로 한 자, 이것도 1년에 1천짜리예요. 네 번째 갔을 때 소방기술자를 공사 현장에 배치하지 아니한 자라고 되어 있죠. 요거 같은 경우가 과태료 대상입니다. 얼마짜리 과태료냐면 200 이하의 과태료예요. 됐습니까? 네. 자, 됐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0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설업의 등록사항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자, 1번 공사 등을 하려는 자는 업종별로 자본금, 기술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시설업을 등록하여야 한다. 그죠? 해야 됩니다. 시설업의 등록 신청과 증, 수첩 발급, 재발급 신청, 그 밖에 시설업 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행안부령으로 정한다. 네, 이런 서류는 다 행안부령으로 정하고 있고 3번 시설업자는 등록증 또는 수첩 잃어버리거나 또는 소방시설업 등록증 또는 등록 수첩이 허락 못 쓰게 된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여기 갔을 때 시설업 등록증이나 또는 여기 갔을 때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그죠? 자, 그리고 4번 가보면 소방시설업자는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 증, 재발급 신청서, 그죠? 얘를 협회를 경유하지 않고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여기 경유해야 되죠. 항상 경유하고입니다. 경유하고 시도지사에게 제출을 해줘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문제가 들어가 있고요. 지금 11번 위험물 안전관리법상 시도지사는 제조소 등에 대한 사용 정지가 그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땐 사용 정지 처분에 가름하여 얼마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그랬죠. 이거 2억이죠. 2억. 그죠? 12번 위험물 취급 자격자의 구분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거. 그래서 자격증이 있으면 모든 위험물. 소방공무원 3년 이상 있으면 4류. 교육만 받았으면 4류. 그죠? 그러니까 지금 갔을 때 모든, 그죠? 4류 제대로 들어가 있는데 이 기능사 자격증 가지고 있으면 4류 위험물만 아니라고요. 모든 위험물. 그죠? 정답 3번. 자, 다음 13번 위험물 안전관리법상 지금 거기 가보면 동일군에 있거나 상호 100m 이내의 거리에 있는 그죠? 저장소를 동일인이 설치하는 경우에
1인의 안전관리자를 중복하여 선임할 수 있다. 중복 선임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옳게 짝지은 것은 그랬어요. 여기 10개 이하짜리가 있고 맞습니까? 그래서 10개 이하짜리가 뭐 옥내 저장소 맞죠? 제가 요거는 암기하시라 그랬어요. 그리고 옥외 저장소 그리고 안반 탱크 저장소 숫자 들어가 있는 것들 들어가 있었고 30개 이하짜리의 옥외 탱크 맞나요? 이런 애들 들어가 있었죠. 그리고 뭐가 들어가 있지 않은 거? 개수가 들어가 있지 않은 게 옥내 탱크, 지하 탱크, 간이 탱크. 뭐 이런 애들. 맞죠? 그래서 옥내나 지하나 간이. 그러니까 지금 여기 가보면요. 여러분들 이동 탱크 저장소는 일단 없고요. 옥내 저장소 10개짜리 들어가 있죠? 요거 30개여야 되는데 잘못 들어가 있죠. 그래서 기억하고 리을로 여러분들이 정답을 하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2번 문제입니다. 2번 문제. 자, 14번.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 제한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자, 1번. 지정 수량 이상의 위험물, 저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저장하거나 제조소 등이 아닌 장소에서 취급해서는 안 된다. 이거 당연한 얘기죠, 그죠? 2번,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에서는 시도조례. 그러니까 그 기준에 대해서는 제가 시도조례로 정한다 그랬죠. 그리고 시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서장, 이런 거 본부장으로 바꿔놓을 수 있는데 서장 제대로 들어가 있네요.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9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는 제조소 등이 아닌 장소에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할 수 있다. 오케이. 네 번째, 군부대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난방 목적으로, 그러니까 여기 갔을 때 이제 잘못된 게 뭐냐면 군부대가 여러분들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할 수 있어요. 제조소 등이 아니지만. 근데 그 목적이 뭐여야 돼요? 군사 목적이어야죠. 맞습니까? 네, 그런 개념으로 제가 문제를 하나 낸 겁니다. 정답이 몇 번이다? 4번이다. 15번. 옥내 탱크 저장소의 위치 구조 설비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러니까 옥내 탱크 저장소가 일단 우리는 기본적으로 제일 잘 봐야 될 게 옥외 탱크 저장소인데, 옥내 탱크 저장소도 기준이 있긴 하죠, 당연히. 근데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진 않지만, 그래서 지금 여기 나오는 이 문제로 그냥 하나 정리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런 것들, 간격. 그래서 여기 갔을 때 탱크 전용실의 벽, 그리고 옥내 저장 탱크 그 사이에 간격이 1m가 아니고 몇 m다? 0.5m. 그지? 이상의 간격을 유지할 것. 다만 탱크 점검 및 보수에 지장이 없는 경우엔 그렇지 않다. 그리고 단층 건물에 설치된 전용실에 설치를 하고 용량은 40배. 그죠? 이하로 하고요. 외면에 녹을 방지하기 위한 도장을 하고 탱크 재질이 부식의 우려가 없는 경우엔 스테인리스 강판인 경우엔 뭐 그렇지 않다. 뭐 이런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네, 한 번씩 더 보시고. 자, 그리고 이제 16번. 시설법상 분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자, 1번 교육연구시설은 교육원, 직업훈련소, 학원. 지금 여기 연자가 빠졌네요. 연구소. 네, 연구소입니다. 혹시 원문 가지고 이 문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연자 하나 추가시켜 주십시오. 연구소, 도서관 들어가 있죠. 그리고 근생에 해당하는 것과 자동차 운전학원, 정비학원 및 무도학원 이런 것들은 제외죠, 그죠? 근생에 해당하는 건 500제곱 미만을 얘기하는 거고 자동차, 정비, 무도 다 제외라 그랬죠. 그래서 자동차나 정비는 뭐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로 빠지고 무도학원은 위락시설로 빠지고, 그죠? 운수시설은 터철공항 제대로 들어가 있네요. 이런 것들 제외되어 있는지 잘 보시라 그랬습니다. 항공관제탑도 다 포함이에요. 공항시설 안에. 그래서 운수시설 안에 들어가는 거죠. 자, 그리고 위락시설 가보겠습니다. 위락시설. 위락시설 같은 경우는 유흥지점, 그죠? 지금 유원시설업의 시설, 무도장 및 무도학원, 오케이, 카지노, 노래연습장, 바닥면적. 바닥면적이 또 150제곱 미만인 단란주. 그러니까 여기 갔을 때 여러분들 잘못된 게 뭐냐면 일단 요게 150 미만이 아니고 얼마여야 돼요? 150 이상이어야죠. 그죠? 150 이상. 그리고 이 노래 연습장 있죠? 이것도 바닥 면적 상관없이 뭐예요? 근생입니다. 근생. 그러니까 얘가 지금 다 근생이라는 거예요. 결국 뒤에가. 150 이상이어야 위락으로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요게 지금 잘못된 거고, 창고, 네, 제대로 들어가 있네요. 냉장, 냉동, 포함. 이런 것들 제외로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도 포함으로 바꿔놓을 수 있겠죠. 잘 보십시오. 틀린 건 3번입니다. 3번. 자, 다음 17번. 종합점검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옳은 거. 자, 1번 소방시설 등의 작동 점검을 지금 갔을 때 포함하여 설비별 주요 구성품의 구조 기준이 기준과 법령에 적합한지. 그죠? 청장이 정하여 구시하는 종합점검표를 보고 종합점검을 하거든요. 근데 거기 갔을 때 새로 설치되는 경우에 건축물을 사용하겠 날로부터 우리가 30일 이내에 점검하는 걸 최초 점검이라고 한다 그랬는데 이게 아니었죠. 며칠 이내? 60일. 그죠? 그래서 1번은 맞고요. 1번은 틀렸고요. 지금 옳은 거 찾는 거거든요. 자, 2번은 읽어보십시오. 이게 틀렸어요, 여러분들. 왜 틀렸어요? 이것 때문에 틀린 거죠. 맞습니까? 물분모 등 연면적 5천 호실을 제외 맞습니다. 근데 제조소 등은 포함되지 않죠. 3번 종합점검 횟수는 연 1회입니다. 연 1회. 그리고 특급일 때는 반기의 1회. 요게 맞네요. 그죠? 4번 종합점검 대상에는 연면적 1000 제대로 들어가 있네요. 근데 여기 갔을 때 옥내나 자탐이죠. 이게 속보가 아니죠. 맞죠, 여러분들? 그래서 옳은 건 3번밖에 없습니다. 됐죠? 여러분들 충분히 고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18번 볼까요, 우리? 자, 관리사에 대한 문제네요. 뭐 이런 건 조금 어려울 수 있죠. 왜냐면 관리사를 잘 안 보거든요. 이제 여기 갔을 때 이제 청장이 시험을 보고요. 그죠? 응시자격, 시험 방법, 시험 과목, 시험위원, 그 밖에 관리사 시험에 필요한 사항은 우리가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1차와 2차로 구분을 합니다. 청장은 1차 시험과 2차 시험을 같은 날에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차는 선택형으로 하고 2차는 논문, 근데 기입형도 포함할 수 있고요. 그리고 3번에 가보면 소방시설 관리사증은 발급받은 사람이 관리사증을 잃어버렸거나 못쓰게 된 경우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발급 가능하고요. 자, 여기 4번에 가보면 채점위원은 그죠? 시험 과목별 3명으로 하고 출제위원은 그리고 채점위원은 과목별 5명 이내로 한다. 근데 이 5명 이내로 하는 게 1차가 아니고 2차입니다. 어차피 1차는 OMR 카드에 기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알아서 채점이 되겠죠, 당연히. 근데 이게 서술형 시험은 다 일일이 채점을 합니다. 관리사 시험.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고요. 정답이 4번입니다. 틀린 거 찾아라라고 하면. 자, 그리고 19번. 시설법상 별표 2의 비고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1번. 특정 소방 대상물이 지하층이 지하가와 연결되어 있는 부분은 지하층의 부분을 지하가로 보죠. 그죠? 근데 이걸 확실히 구획해주면 그렇지 않다. 근데 뭘로 구획해주는 거냐면 자동 방화 셔터나 또는 여러분 이게 60분이 아니고 60분 플러스예요. 이 비고에 다 60분 플러스 방화문이 들어가 있어요. 시행령 별표에 하셨죠? 그래서 1번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돼야 돼요? 화재 시 경보 설비나 또는 자동 소화 설비와 연동해서 화재 시에 닫혀줘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됐습니다. 그래서 닫히게 되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하가로 보지 않는다. 원래 아까 지하가로 본다라고 했지만 이번 둘 이상의 특정 소방 대상물이 내화 구조로 연결된 통로가 벽이 없을 땐 6m, 벽이 있을 땐 10m.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이게 다 법에 제가 다 넣어놓은 문제입니다. 예전에 법에 있던 문제고요. 많이 풀어봤던 문제입니다. 다 맞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밑에 가보면 이것도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이게 별개로 보는 거죠, 지금. 2번하고 4번이 다 별개로 보는 것들이고 얘가 이제 하나로 보는 거. 하나로 보는 거.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 갔을 때 이런 것도 같이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네. 저는 이 정도만 정리하셔도 되지 않을까요? 뭐 이거 말고도 이제 몇 개가 더 있지만 이 정도 보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20번 문제. 성능이주 설계에 대한 문제네요. 그래서 성능이주 설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거든요. 1번 연면적 높이 층수 등이 일정 규모 이상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에 소방서를 설치하려는 자는 성능이주 설계를 한다. 맞죠? 대신에 뭐만 해당해요? 신축만 해당을 합니다. 신축. 2번 소방서를 설치하려는 자가 성능이주 설계를 한 경우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시공지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서장에게 신고를 하고요. 연면적 높이 층수의 변경 등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신고한 성능이주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도 똑같이 누구한테 신고해요? 서장한테 신고합니다. 서장은 성능이주 설계의 신고 변경 신고 또는 사전검토 신청을 받은 경우에 청 또는 본부에 설치된 성능이주 설계 평가단의 검토 또는 평가를 거쳐야죠. 네, 뭐가 이렇게 떨어지네요. 네. 다만 소방서장은 신기술 신공법, 자 이런 경우는
지방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는 게 아니고 어디에? 중앙에. 맞습니까? 자, 네 번째, 서장은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합니다. 네. 자, 21번. 화재안전조사단의 편성 운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그랬어요. 그래서 관서장이 화재안전조사단을 만드는데 중앙과 지방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청해, 본부의 서해, 그죠? 그리고 중앙화재안전조사단과 지방화재안전조사단은 각각 단장을 포함해서 50명. 그죠? 성별 고려 구성하고요. 단원은 공무원 중에 관서장이 임명하여 위촉하고 단원 중에서 관서장이 임명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다 맞다라고 해서 제가 그냥 하나 화재안전조사단을 좀 전체적으로 정리하셨으면 좋겠어서 문제를 하나 넣어 놓은 겁니다. 여기 정답이 몇 번이에요? 4번입니다. 4번. 그죠? 모두 맞는 보기이다. 해설을 제가 풀로 다 넣어놨어요. 법조항이나 이런 것들 다시 한번 정리하시고. 자, 그리고 이제 22번입니다. 예방법상 불을 사용하는 설비 등의 관리 기준과 특수가연물의 저장 취급 기준에 관한 설명이다. 가로 안에 알맞는 내용으로 옳게 짝지어진 것은 화목 등 고체 연료는 보일러 본체와 자, 이거 몇 메타? 2m 이상 간격을 두어 보관을 해야 되는데 이게 거리가 무슨 거리예요? 수평거리죠. 그죠? 그거 찾아주시면 됩니다. 일단. 그리고 노 또는 화덕 주위에 1m 이상의 0.1m 이상의 턱을 설치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특수가연물이죠. 지금 특수가연물을 실외에 쌓아 저장하는 경우에 쌓는 부분이 대지 경계선, 도로, 인접 건축물과 최소 몇 메타 이상의 간격을 둬야 됩니까? 이거 6m. 자, 다만 쌓는 높이보다 0.9m 이상 높은 내화구조 벽체를 설치한 경우엔 그렇지 않다라고 들어가 있었죠. 그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기본적으로 우리가 채워주시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또 외우기만 하면 구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23번 문제입니다.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 기본계획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1번, 청장은 화재 예방 정책을 체계적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기반 확충을 위해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 시행하고요. 기본계획은 이게 행안부령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이게 다 대통령령에 들어가 있어요. 대통령령. 이게 잘못된 거예요.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들 한 번씩 읽어보시고 제가 해설에 기본계획 포함 내용 넣어놨습니다. 한 번 더 정리하십시오. 자, 24번째, 화재 예방 강화지구 관리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화재안전조사 청장이 지금 여기 갔을 때 뭐 연 1회 이상 실시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누가 해요? 관서장이 하죠. 청장 단독 안 나와요, 여러분들. 예방강화지구에. 아셨죠? 지정 요청은 청장이 할 수 있지만 이런 화재안전조사라던가 또는 훈련 및 교육 다 누가 합니까? 관서장이 하죠. 그죠? 정답이 1번이고요. 훈련 및 교육 10일 전 시도지사는 관리대장 작성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 건설 현장에 안전관리자를 배치하는 안전관리 대상물로 옳지 않게 설명된 것은 그죠? 근데 지금 일반은 그냥 건설 현장 그죠? 들어가 있죠. 그럼 요게 이제 우리가 봤을 때 쭉 보시면 15,000짜리가 있고요. 그리고 5,000짜리가 있습니다. 5,000짜리 연면적이 15,000짜리 그리고 5,000짜리. 근데 5,000짜리가 11층 이상 지하층 층수가 2개 층 이상. 그리고 냉동 창고, 냉장 창고. 근데 여기 지금 이하라 그랬잖아요. 잘못됐죠. 정답 2번. 자, 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제가 1회차 법규 문제를 출제를 했습니다. 출제를 했고요. 자, 다음 보겠습니다. 2회차 한번 보겠습니다. 2회차. 자, 관계법규 담당 해가지고 또 2회차까지 제가 넣어놨습니다. 관계법규를. 그래서 3회차까지 그냥 다이렉트로 풀 거예요. 다이렉트로 빠르게 풀 거니까 여러분들 유튜브 영상 보실 때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번 보겠습니다. 소방박물관의 설립과 운영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게 설명된 것은 그랬어요. 1번 청장은 법규정에 의해 박물관을 설립 운영하는 경우에 박물관의 박물관장 1인 그리고 부관장 1인을 두되 소방박물관장은 소방공무원 중에서 소방청장이 임명한다. 2번 소방의 역사와 안전문화를 발전시키고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청장이 박물관을 설립할 수 있고 운영위원회 7인 맞습니다. 그죠? 그리고 소방박물관의 관광 업무 조직 운영의 구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도지사가 정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다 누가 정해요? 청장이 정합니다. 정답 4번. 2번
소방기본법상 소방안전교육훈련에 시설, 장비, 강사 자격, 교육 방법 등의 기준에서 강사 기준,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어떻게 보면 조금 어려운 문제죠. 이게 시행규칙 별표에 이제 들어가 있는 내용인데 규칙 별표 3회 3에 가보면 기본법 강사와 보조강사 자격 기준이 있습니다. 소방안전교육훈련 시설에. 그래서 지금 갔을 때 강사 기준이죠. 그죠? 그러니까 강사 기준이니까 저는 보조강사 기준보다는 강사 기준이 그래도 시험 문제가 나오게 된다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개념으로 제가 낸 거니까 한번 보십시오. 근데 나올 가능성도 막 크진 않습니다. 크진 않지만 이제 동형이다 보니까 이제 여기 갔을 때 이제 4번에 가보면 소방 공무원인데 여기가 지금 3년이라고 돼 있잖아요. 얘가 5년입니다. 이 3년은 보조 강사 기준이에요. 아셨죠? 5년입니다. 5년. 됐죠? 자, 그리고 3번 볼까요? 3번. 소방안전교육사 배치 대상 뭐 이런 것들을 워낙 많이 풀어봤던 문제죠. 그럼 여기 갔을 때 3번에 가보십시오. 자, 청, 본부 뭐 2명, 그죠? 산업기술원 2명, 그죠? 이런 문제는 어렵지 않게 푸실 수 있을 것 같고, 자, 전용구역 문제네요. 알맞지 않은 내용은 했어요. 네, 이것도 한번 풀어보시죠. 자, 1번 문제. 1번 보기. 100세대 이상인 아파트와 3층 이상의 기숙사 건축주는 소방활동 원활한 수행을 위해 공동주택에 자동차 전용구역을 설치하죠. 황색 기본, 문자 백색, 그죠? 자, 여기 세 번째 갔을 때 공동주택의 건축주는 소방자동차가 접근하기 쉽고 소방활동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전면 또는 후면에 전용구역 설치한다. 근데 여러 동에 접근하여 소방활동이 가능한 경우는 그렇지 않다 그랬죠. 동별로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근데 이게 본부장이 아닙니다. 누가 정하는 경우예요? 네, 청장이 정하는 경우라고 들어가 있어요. 네 번째, 두삼간호, 두께 30, 그죠? 그리고 간격은 50cm. 제대로 들어가 있네요. 그럼 틀린 건 몇 번이다? 3번이다. 자, 5번. 기본법의 소방산업 육성 진흥 지원에 대한 내용이 틀림없이 들어가 있거든요.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국가는 소방산업의 육성 진흥을 위해 필요한 계획의 수립 등 행정상 재정상의 지원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2번, 국가는 소방산업과 관련된 기술개발의 촉진을 위해 기술개발을 실시하는 자에게 그 기술개발에 드는 자금의 전부나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3번, 우수소방 제품의 전시 홍보를 위해 무역전시장 등을 설치한 자에게 소방산업 전시의 운영에 대한 경비를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해 줄 수 있다. 자, 보실 게 뭐냐면 여기는 전부 또는 일부라고 들어가 있거든요. 법조항에 가보면. 근데 여기는 전부 또는 일부라고 들어가 있지 않고 일부를 지원해 줄 수 있다 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로라도 이 조항을 한 번 더 보시라고. 왜냐하면 이 조항을 잘 안 보거든요. 이게 기본법에 39조의 5에 가보면 이 지원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국가는 국공립 연구기관으로 하여금 소방기술의 연구개발 사업을 수행하게 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해야 한다. 뭐 이런 내용도 들어가 있어요. 자, 됐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6번 문제. 감리 문제네요. 감리할 때 수행해야 할 업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실내장식물의 난연화. 네, 여기서 갔을 때 이게 난연화라는 게 없죠. 불연화입니다. 불연화. 불연화와 방염물품의 적법성 검토. 네, 불연화와 적법성 제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두 번째, 소방시설 등 설계도서의 적합성 검토. 소방시설 등의 설치 계획표의 적법성 검토. 소방용품의 위치 규격 및 사용 자재의 적합성 검토. 제대로 다 들어가 있고요. 7번, 상주공사 감리 및 일반공사 감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상주공사 감리 같은 경우는 아파트를 제외했을 때 연면적 3만 제곱 이상일 때 우리는 상주공사 감리에 해당을 한다. 2번 가보십시오. 일반공사 감리의 감리업자는 감리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7일 이내의 범위에서 감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업무대행자를 지정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업무대행자는 당연히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7일이 아닙니다. 이게 며칠이에요? 14일. 자, 닿죠? 3번. 일반공사 감리원은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중 주 1회 이상 공사 현장에 배치되어 감리 업무를 수행하고 감리 일지에 기록을 해야 되고 지하층 포함 16층의 500세대인 아파트는 상주공사 감리에 해당을 하죠. 이런 내용도 같이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8번 보겠습니다. 8번. 이건 기본적인 문제니까 특급 기술사, 그죠? 특급 감리원 이상. 근데 여기 가보십시오. 연면적 3만 이상 20만 미만인 아파트. 이게 여기 같이 들어가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중급이 아니고 어디에 들어가요? 요게 고급감리형 기준에 들어가죠. 맞습니까? 그래서 고급감리형 기준에 들어가더라. 그래서 고급감리형 기준에 얘하고 또 뭐 있어요? 물본무 등이랑 재현. 그죠? 됐습니까? 그래서 중급감리형 기준은 5천에 3만 그냥 들어가 있죠. 중급은 5천에 3만. 중급은 이거 다 외워야 돼요,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알죠? 네. 저는 다 외웠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요. 네. 개인적인 생각이면 안 돼요. 외워야 돼요, 여러분들. 아셨죠? 네. 믿습니다. 네. 9번. 자, 9번 보겠습니다. 도금 및 하도금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자, 1번. 봐요. 도급을 가져는 소방시설의 설계, 시공, 감리를 3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근데 다만 설계의 경우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급받은 소방시설 설계 일부를 다른 설계업자, 보세요. 일부를 한 번만 하도급할 수 있는 경우는 설계가 아니야, 여러분들. 맞습니까? 자, 뭐에 대해서만 가능합니까, 이게? 시공에 대해서. 이 세 가지 중에 시공만. 누구한테 넘기는 거예요, 이거를? 공사업자에게 넘기는 거지. 아셨죠? 다시 한번 하도급 안 되고요. 그리고 여기 갔을 때 계약서 주고받아야 되고, 하도급 계약을 하면은 당연히 발주자에게 알려줘야죠. 그죠? 그리고 해지하거나 하수구빈을 변경하는 경우도 당연히 알려줘야겠죠. 자, 10번 문제. 공사업법상 권한의 위임과 위탁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옳지 않은 거. 그럼 여기도 여러분들 청장은 실무교육기관이나 안전원. 근데 보통 안전원에 위탁을 하고 이런 업종에 대한 거는 협회에 다 넘긴다 그랬죠. 청장이나 시도지사가 해야 되는 일을. 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종합시스템 구축 운영 협회에 또 위탁할 수 있고요. 자, 여기 갔을 때 자격, 학력, 경력 인정은 협회에서 하는 거지 안전원에서 하는 게 아니야 지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실무교육기관 뭔가 이상하잖아요. 네, 다 협회에서 하는 거예요. 협회.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거예요 지금. 정답 몇 번? 그래서 4번입니다. 자, 됐고요. 다음 11번. 제조소 등에 설치하는 피난설비 설치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그죠? 자, 1번 가보겠습니다. 1번. 옳은 거 찾는 거예요. 옥내 주유 취급소에 있어서 당의 사무소 등의 출입구 및 피난구와 당의 피난구로 통하는 통로 계단 출입구. 자, 출입구에 항상 뭐를 설치해요? 유도등을 설치하죠. 이거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이게 피난설비 설치 기준에 명확하게 딱 들어가 있어요. 두 번째, 주유 취급소 중 건축물의 3층 이상의 부분을 점포, 휴게음식점, 전시장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는 3층 이상으로부터 주유 취급소 부지 밖으로, 그러니까 여기가 층수가 이게 몇 층이었죠? 다? 2층이었죠, 2층. 그러니까 잘못됐죠, 지금. 네. 요게 잘못됐고. 3번, 유도 등에는 비상전원을 설치할 필요가 없다. 설치할 필요가 있죠. 설치를 해야죠. 그죠? 설치를 해야죠, 여러분들. 4번, 옥내주유 취급소에 있어서는 당의 사무소 등의 출입구 및 피난구와 당의 피난구로 통하는 비상구에 유도등을 비상구에 설치하는 게 아니고 어디? 출입구에. 아셨죠? 통로 계단 출입구에 설치를 하는 거예요. 통로 계단 출입구에 설치를 하는 겁니다. 이게 똑같은 얘기야, 이게. 근데 이제 달라지는 거죠. 달라지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여기 가보면 하나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이게 문제를 1번하고 4번이 비슷한 보기네요. 내놓고 보니까. 그러니까 1번이 맞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1번하고 4번 중에 답이 되겠지, 그지?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여러분들? 문제가 좀 그러네요. 제가 내고 나서 지금 보니까 조금 1번에 답이 있고, 그죠? 요게 틀렸다라는 게 바로 보이네요. 일단 정답은 1번입니다. 정답은 1번이에요. 정답은 1번이고. 자, 12번.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의 채광 조명 설비에 대한 설명이다. 다음 가로 안에 알맞는 단어는 그랬어요. 자, 이거 찾아보십시오. 채광이네, 채광. 불연제, 연수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하고 채광 면적을 어떻게 합니까, 이거? 최소로 하죠, 최소. 그리고 방폭등을 설치해야 되고요. 가스가 있으면 전면 스위치 안쪽에 설치합니까? 바깥쪽에 설치합니까?
바깥에 설치하죠. 그래서 바깥 부분에 설치한다. 그래서 정답이 몇 번이다? 2번이다. 자, 다음 벌칙 기준 위험물. 제가 벌칙 기준 요 큰 건 꼭 암기를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유출, 방출, 확산에 대한 거 꼭 암기해 두십시오. 제가 봤을 때 저는 가장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 1번 유출, 방출, 확산 위험을 발생시켰다. 1년에서 10년 징역이 아니고 징역. 자, 여기도 마찬가지. 유출, 방출, 확산시켜서 이번에는 사람을 어떻게 했대요? 상해. 그죠? 상해에 이르게 했대요. 좀 더 세겠죠, 이거보다. 똑같은 거지만 얘는 상해를 입었으니까 무기 3년. 그죠? 사망, 무기 5년. 이렇게 들어가 있다 그랬죠. 그리고 3번. 업무상 과실로 위험물을 유출, 방출 또는 확산시켜 생명, 신체, 재산, 위험을 발생시켰대요. 자, 여기는 얘가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1, 2번 벌칙하고 얘는 업무상 과실이라는 말이 들어간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때 뭐가 들어간다라고 했습니까? 여기에 금고가 들어간다. 여기는 징역 또는 금고. 만약에 사람이 사상에 이르렀을 때. 그죠? 요거 좀 포인트로 잘 보셔라. 정답이 3번이다. 14번. 정기점검에 대한 기록 문제네요. 이런 문제도 문제로 하나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넣어놓은 거예요. 정기점검 자체는 시험 문제가 나온 적이 있죠. 그럼 기록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여기가 25년 동안 보관이에요. 되게 길게 보관하네요. 그래서 5개 저장 탱크의 구조 안전 점검에 관한 기록은 뭐 25년 동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설에 넣어놨습니다. 이게 규칙 제68조에 가보면 좀 숨어 있어요. 정기점검의 기록 유지라고 해서 정기점검 기록은 5개 저장 탱크의 구조 안전 점검은 25년. 근데 5개 저장 탱크의 구조 안전 점검 외에는 3년. 그러니까 요게 조금 특이해서 제가 넣어놓은 거야. 25년 동안 보관한다라는 게 구조 안전 점검이라고 나와 있고, 그죠? 구조 안전 점검은 이거 50만 리터 이상일 때만 하는 구조 안전 점검이라는 게 제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예전에. 자, 그리고 자체 소방대에 설치 제외하는 일반 취급소 기준이 있어요. 원래는 일반 취급소 기준이 자체 소방대에 가보면 들어가 있죠. 그죠? 근데 그 자체 소방대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일반 취급소 기준이 또 제외 기준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 갔을 때 뭐 이런 거, 보버. 그리고 이렇게 유압이나 윤활유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갔을 때 거기 3번 이동 저장 탱크 들어가 있고, 자, 여기 4번 갔을 때 탱크의 위험물을 옮겨 담는이 아니고 여기 어디? 용기. 이런 것들을 문제로 한번 꼭 보십시오. 네, 규칙 제73조에 가보면 그래서 자체 소방대 제외라고 해서 이렇게 딱 4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4가지. 일반 취급소지만 여기는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원래 10배 이상의 일반 취급소는 다 설치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체 소방대를. 근데 그렇지 않아도 되는 기준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10배 이상이 아니고 여러분들. 10배 이상은 그 예방 규정이고, 자체 소방대는 우리가 보통 얘기했을 때 3,000배, 그죠? 사료에 3,000배. 미안해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외 기준은 좀 해설로 한 번 더 정리를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문제들이요, 여러분들 제가 봤을 때 뭐 어려운 문제도 있고, 쉬운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다 쉽게 낼 수는 없잖아요. 또 다 어렵게 낼 수는 없고, 약간 이제 난이도를 좀 맞추다 보니까 조금 못 봤던 문제들도 좀 많을 겁니다. 자, 16번. 인명구조기구를 설치해야 하는 소방대상물 중 방열복, 방화복, 인공소생기, 공기호흡기를 모두 설치해야 하는 대상물로서 옳은 것은 그랬어요. 근데 여기 갔을 때 이제 방열복, 방화복, 인공소생기, 공기호흡기를 다 설치하는 곳이 지하층 포함 7호, 제가 7호 5병이라 그랬죠. 5병. 그죠? 병원은 인공소생기가 빠진다. 정답 3번. 맞나요? 이런 것도 좀 정리를 하실 때 같이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17번. 소방시설법에서 소방기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내용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옳은 겁니다. 자, 1번.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중앙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서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 위원회 쪽에 가보면 맨날 심의사항만 정리하잖아요. 근데 심의사항 말고도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밑에 가보시면. 지방위원회는 또 이제 위원으로 구성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게 5명에서 9명이죠. 9명. 그죠? 자, 세 번째 갔을 때 중앙위원회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6명에서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을 한다. 6명에서 12명.
뭐 외우셨으면 잘하셨습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안 외웠으면 지금 문제로라도 보시라는 거야. 그리고 이 소위원회는 지방위원회에 설치하는 게 아니고 어디에 설치한다? 중앙위원회에 설치합니다. 됐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해설에다가 이거 정리해서 넣어놨으니까요. 한 번 더 여러분들 보시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자체 점검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체 점검. 18번. 18번 문제죠. 소방시설 등의 자체 점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네, 관계인은 그 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 등이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등에 설치 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법에 따른 기간 내에 스스로 점검하거나 점검 능력 평가를 받은 관리업자 또는 행안 부령으로 정하는 기술 자격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그죠? 두 번째, 간이 스프링클러나 또는 자탐 설비가 설치된 특정 소방 대상물은 관계인도 작동, 이게 3급이죠, 3급. 그죠? 3번, 제조소 등은 작동 점검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여러분들, 작동 점검에 가보면 제외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제조소 등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셨죠? 이거 좀 잘 보십시오. 그러니까 3번이 틀렸어요. 4번, 자체 점검의 구분 및 대상, 점검 인력 배치 기준 다 행안 부령으로 정하죠. 맞습니까? 그래서 작동 점검에 대한 것들, 그러니까 제가 어차피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는 건 뭐라 그랬어요? 종합 점검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작동 점검도 한 번씩은 여러분들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네. 이런 것들 같이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고요. 제가 작동 점검에 대한 내용 해설에 다 넣어놨으니까 한 번 더 법 조항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9번, 소방시설 관리업자가 지체 없이 시도지사에게 그 소방시설 관리업 등록증에 등록 수첩 반납하여야 하는 사유. 자, 즉시 반납해야 되는 사유네요. 그죠? 자, 취소된 경우, 폐업한 경우, 뭐 휴업한 경우, 영업정지한 경우 다 마찬가지죠. 재교부 신청했는데 분실 후 재고부 받은 경우, 이게 다시 찾았을 때 반납해야죠. 왜냐하면 두 개 가지고 있을 수 없다 그랬죠. 이 소재지 옮겼을 때는 즉시 반납 사유가 아니죠. 이건 변경신고 사유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건 변경신고 사유입니다. 자, 그리고 20번. 네. 청문 사유는 뭐 워낙 많이 했으니까 우리가. 자, 찾아보십시오. 시설법상 청문입니다. 그래서 찾아보면 니은, 디귿, 미음 요게 들어가네요. 왜냐하면 성능 인증 그리고 우수품질 인증이라고 들어가 있는데 이 성능 인증 같은 경우는 뭐밖에 없다? 취소밖에 없다. 취소. 그죠? 요거 포인트로 잘 보시라 그랬죠? 여기도 마찬가지. 그래서 잘못된 거죠. 다음, 특급 소방 안전관리 대상물에 해당되는 내용이 아닌 것은 1번 50층이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200m 이상인 아파트는 특급 맞죠? 그리고 2번 보겠습니다. 2번 소방기술사나 또는 소방시설 관리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나 기사 자격을 취득하고 요게 여러분들 5년이에요. 5년. 1급 안전관리 대상물로 들어가서 안전관리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그죠? 바로 되는 게 아니고 자격증을 발급받았을 때 그때 이제 선임이 가능하다. 층수나 높이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 소방 대상물로 연면적이 10만 아파트 제외에 아파트일 땐 30층에 120m 제대로 들어가 있네요. 요거 기준 여러분들 선임자 자격 기준도 제가 해설에 정리해 놨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22번 용어 정의. 자, 쭉 읽어보십시오. 네, 읽어보시면 이건 어렵지 않으니까요. 답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왜요? 보세요. 관서장이 소방대상물 관계지역 관계인에 대하여 소방시설 등이 법에 적합하게 설치 관리되고 있는지 보는 거. 자, 얘 이름이 뭐예요? 화재? 안전조사죠. 그죠? 그죠? 되게 치사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특별조사가 아닙니다. 이름이 뭐라고 여러분들? 화재? 안전조사. 네. 자, 과태료 기준으로 옳게 짝져진 것은 그랬어요. 자, 안전관리자를 지금 여기 갔을 때 세워놓긴 했는데 그 친구가 업무를 제대로 안 했대요. 그럼 이게 이제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아니고 이게 300짜리입니다. 그러니까 좀 볼 과태료들을 제가 지금 바꿔놓은 거거든요. 그리고 안전관리 업무를 또 건설 현장에서 또 안 했대요. 이 안전관리 안 한 업무를 잘 안 한 건 다 300 이하의 과태료고
3번에 가보면 요 불사용 또는 특수가연물 저장 취급 기준 지키지 않으면 요게 200. 그죠? 요게 맞는 거예요. 소방훈련 교육. 제가 해설에 300만원짜리 과태료와 200만원짜리 과태료 정리해놨으니까 같이 한번 보시고요. 100만원짜리가 딱 하나가 있는데, 네, 읽어보십시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근무자 및 거주자에 대한 소방훈련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옳지 않은 겁니다. 자, 1번 가보십시오. 1번.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중 소방안전관리 업무에 전담이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훈련 및 교육을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결과를 본서에게 제출을 하고요. 자, 요런 내용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2번 가보십시오.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장소에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사람의 이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사람을 우리는 근무자 등이라고 얘기한대요. 소화통보 피난훈련을 실시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근데 통보훈련은 그 소방 대상물에 출입하는 사람을 안전하게 대피시키고 유도하는 훈련을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통보훈련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대피 유도훈련은 어디에 포함을 시키는 거냐면 피난훈련에 포함을 시키는 거죠. 조금 찾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그리고 이런 거 불시할 수 있다 그랬죠. 그죠? 이런 것도 불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교육 결과 제출의 대상이 되는 안전관리 대상물은 특급 1급만 해당이 된다. 결과 제출을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제 우리가 법 조항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이 문제로 한 번 더 이런 내용이 있었지라고 정리를 조금 잘 해주시고 예방법상 자, 이런 거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 화재안전 취약자에게 누구예요? 청장이죠. 청장. 됐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3회차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회차 문제. 자, 1번 문제 가보시죠. 1번 문제. 자, 보세요. 소방기본법상 소방기관에 설치에 관한 내용이다. 옳은 것은, 여러분들 옳은 거예요. 1번. 시도에 화재 예방 경계 진압 조사, 안전교육 홍보, 화재 재난체, 그 밖에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구급 업무를 우리 무슨 업무라고 한대요? 이거를 소방 업무라고 얘기한답니다. 무슨 업무요? 소방 업무라고 얘기한대요. 그죠? 그래서 소방기관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뭘로 정한다? 행안부령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행안부령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됐습니까? 근데 얘가 잘 읽어보시면 이게 행안부령이 아니라 그랬죠, 우리. 대통령령이죠. 그러니까 잘못됐어요. 2번 소방 업무를 수행하는 본서는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의 지휘와 감독을 받는다. 이게 완벽하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그죠? 3번 청장은 이거 할 수 있다 그랬잖아. 근데 없다. 시도의 본서 할 수 있죠. 화재 예방이나 대형 재난 등 필요한 경우는 본서 지휘 감독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시도에서 소방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시도지사 직속으로 설을 두는 게 아니고 뭐를 둬요? 본부를 두죠. 본부. 이런 거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죠? 2번 그래서 3조 소방기관에 설치해 가보면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죠. 다음 2번 네 119 종합상황실의 설치와 운영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거. 자, 1번은 뭡니까? 이거 설치 운영 목적이죠. 설치 운영 목적. 그래서 예전에 이 설치 운영 목적이 시험 문제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아주 이런 것들. 왜 설치 운영하는지 이 내용들 시험 문제 나온 적 있다 그랬죠? 자, 얘는 어디에 설치해요? 청본서에 설치하죠. 종합상황실은. 그죠? 그리고 종합상황실은 여기 갔을 때 여기 어디가 여러분들 똑같은 보기가 두 개가 들어갔네요. 일단 자, 여기 4번에 가보면 그죠? 자, 뭐가 틀린 거야 여기는? 이 유무선 통신 시설을 누가 정하냐면 이게 청장이 정합니다. 청장. 미안합니다. 이거 두 개가 똑같은 보기가 들어갔네요. 네. 이러면 안 되는데. 제 실수입니다. 제 실수예요, 이거는. 제가 잘못 넣은 거야, 이게. 앞에 요거를 지우면서 똑같은 보기인 걸 제가 인지를 못했네요. 한번 읽어봤을 때 왜 못 봤죠? 네. 자책입니다, 여러분들. 신경 쓰지 마십시오. 네, 4번. 틀린 건. 자, 그리고 3번. 자, 이거 보십시오. 소방용수 시설 및 지리조사 내용으로 옳게 짝지어진 거. 자, 이거 찾아보세요. 소방용수 시설에 대한 조사합니까? 하죠. 2번. 니은번. 소방대상물에 인접한 도로 폭, 교통 상황 합니까?
하죠? 도로 주변의 토지 고적, 건축물 개왕 하죠? 리을, 소방활동에 관하여 질의에 대한 조사 다 하죠. 그죠? 이거 다 누가 해요? 본서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게 월 1회. 그리고 결과를 몇 년간 보관해요? 2년간 보관한다. 이거 무슨 내용인지 아시죠? 이거 기본법에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들. 소방용수시설과 지리조사에 대한 내용. 자, 다음 4번 문제 볼까요? 4번 문제. 소방기본법상 동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옳지 않은 겁니다. 네. 거기 1번에 가보시면, 좀 어려운 문제인데, 청장은 해당 시도의 소방력만으로 소방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화재재난 재해 그 밖에 구조구급이 필요한 사항이 발생하거나 특별히 국가적 차원에서 소방활동을 수행할 필요가 인정될 때는 각 시도지사에게, 자, 이게 행안부령이에요. 행안부령. 일단 이런 거 찾기가 조금 어렵다 그랬죠. 그죠? 동영 모의고사에서 제가 요 조항을 한번 읽어보시라고 낸 거예요. 여러분들. 요 조항을 문제로라도 다시 한번 보시라고. 그리고 2번, 3번, 4번이 다 맞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원된 소방력의 소방활동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비는, 그죠? 화재재난 재해 또는 그 밖에 구조구급 상황이 발생한 시도에서 부담을 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시도지사끼리 서로 협의를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동원된 민간 소방 인력이 소방활동을 수행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다. 화재재난 재해 또는 그 밖에 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한 시도가 또 보상을 해줘야 되고, 청장은 시도지사에게 동원된 소방력을 화재재난 재해 등이 발생한 지역에 지원 파견하여 줄 것을 요청하거나 필요한 경우 직접 소방대를 편성하여 화재 진압 구조 구급 등, 그죠? 인명 구조 등 소방에 필요한 활동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제가 해설에 뭐 동원 요청에 대한 내용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정리해놨으니까 한 번 더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됐고요. 그리고 5번 문제 보겠습니다. 소방안전교육사의 결격사유 법적 기준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그죠? 그럼 여기 갔을 때 3번. 일단 얘만 해당하고요. 1번은 왜 해당 안 합니까? 피한정 후견인이 아니고 피성년 후견인만 해당하죠. 이건 피성년 후견인만 해당하는 거고, 2번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요게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이거는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사람이겠죠. 상실되지 않은 사람이 아니고. 그죠? 정답이 몇 번밖에 없다? 3번밖에 없다. 그래서 안전교육사 결격사유 한 번 더 정리해 보시라고 제가 넣어 놓은 거고, 다음 6번 소방시설 설계업에서 전기 분야 소방시설 옳게 짝져진 거 찾아보십시오. 자, 1번 딱 갔을 때 얘가 기계죠. 잘못된 거고, 2번 요거 기계네요. 그죠? 통합감시시설이랑 유도등 이런 건 전기가 맞고요. 3번 제대로 들어가 있죠. 4번 얘가 기계네요. 비상조명 등이나 비상콘센트는 전기. 이런 내용들. 7번 방염처리업의 종류로 옳게 짝져진 거. 여러분들 방염처리업 종류는 3가지가 있죠. 섬유, 합성수지, 합합목재. 섬유, 합성수지, 합합목재. 그럼 기억하고 리을. 맞나요? 정답 몇 번? 3번. 됐습니다. 자, 8번 문제 볼까요? 공사 착공신고의 대상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자, 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번, 옥내수화전, 스프링클러 등을 신설하는 경우. 그래서 저희가 이제 착공신고는 다 이런 것들이 포함된다 그랬죠. 자, 제대로 들어가 있고. 물분무 등, 그죠? 2번에 가보면 연송, 연살, 신설 제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도. 그리고 3번에 가보면 3번 자탐, 비상경보, 비상방송, 신설 들어가 있고요. 4번 무통이나 비콘, 여기 통감은 착공신고 대상에 들어가 있지 않죠. 아예 없어요. 통감 자체가. 아셨죠?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갔을 때 여러분들이 뭐 정리를 또 다시 하시겠지만 전기 쪽에 가보면 딱 이것만 들어가 있어요. 이런 애들에 대한 신설만. 자탐, 그죠? 그리고 비경, 비방, 비콘, 무통 이런 애들만 딱 들어가 있습니다. 잘못되어 있는 거죠. 정답이 몇 번이다? 4번이다. 자, 그리고 9번 한번 보겠습니다. 공사 도급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특정 소방 대상물에 거기 가보면
관계인 또는 발주자는 해당 소방,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죠? 2번, 공사업자가 도급받은 공사의 도급금액 중 그 공사의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근데 여기 갔을 때 요거 있죠? 요것도 포함이에요, 다. 아셨죠? 그리고 일부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있다. 공사 일부는 한번 하도급 가능하다 그랬죠. 4번, 도급을 받은 자가 해당 소방시설 공사 등을 하도급할 때는 미리 관계인과 발주자에게 당연히 알려줘야죠. 그죠? 일을 준 사람에게 당연히 알려줘야 되는 거고요. 다음 10번. 자, 소방기술자의 실무교육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거. 화재 예방 안전관리의 효율화 새로운 기술, 소방기술 등, 그죠? 소방에 관한 지식의 보급을 위하여 소방시설업 또는 소방시설 관리업의 기술 인력으로 등록된 소방기술자는, 그죠?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실무교육 받아야죠, 그죠? 2번, 2년마다 1회 이상 받아야 되고요. 실무교육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실무교육기관이나 또는 한국소방안전원의 장은 소방기술자에 대해 실무교육을 실시하려면 우리는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청장에게 보고한 다음에 교육 며칠 전까지, 10일 전까지 알려줘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이런 고시 있죠. 고시는 다 누가 고시한다? 우리 법은 대부분 네, 청장이 고시합니다. 안전원의 장이 고시하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교육을 안 받으면 기술자로 봐주지 않습니다. 교육 받을 때까지. 4번에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1번입니다. 위험물 안전관리법상 용어의 정의로 옳게 설명된 것은 그랬어요. 1번 맞나요? 잘못됐죠. 이게 대통령령이죠. 그죠? 그리고 여기는요. 쭉 읽어보면 여기가 최저. 예전에도 나왔던 문제고 어렵지 않은 문제죠. 이런 건. 제조소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허가를 받지 못한 장소가 아니고 허가를 받은 장소죠. 허가를 받아야죠. 그죠? 허가를 받은 장소. 얘가 맞는 거죠. 맞습니까? 정답 몇 번? 4번. 자, 12번. 위험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1번 가연성 고체에 대한 설명, 2번 자연발화성 및 금수성에 대한 설명. 자, 맞는지 여러분들이 한 번씩 다 읽어보십시오. 3번, 4번 다 지금 맞게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여기 가보면 뭔가 이상해요. 2번이 뭐가 틀렸을까요? 뭐가 틀렸을까요? 이게 가연성이죠. 불연성 가스를 발생하면 더 좋은 거 아닙니까? 우리 소방 입장에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됐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가 그냥 1류부터 우리가 66까지 배웠던 위험물들 있잖아요. 그 위험물들에 대한 법적인 정의 제가 한번 연습할 수 있게 넣어놓은 문제니까 정리를 조금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3번. 위험물 시설의 안전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그랬죠. 자, 1번. 이동탱크 저장소의 관계인은 위험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직무 수행하기 위해 제조소 등마다 위험물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된다. 여러분들 위험물 안전관리자는요. 이동탱크 저장소엔 선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틀린 거야 지금. 옳지 않은 거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동탱크 저장소라던가 또는 허가를 받지 않은 제조소 등은 안전관리자가 없어도 됩니다. 2번 재선임 30일. 그죠? 대리자 30일 초과할 수 없다. 뭐 길게 나와 있지만 포인트는 그거죠. 4번, 네, 요거는 확인만 받으면 됩니다. 해임하거나 퇴직했을 때 신고 따로 필요 없다라고 제가 항상 강조했었죠. 자, 14번입니다. 이제 사용 중지. 14번 문제. 자,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가보면요. 제조소 등의 사용 중지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 내용으로 옳지 않게 설명한 것은 그랬어요. 지금. 맞죠? 그래서 중지나 재개 신고라는 걸 우리가 해요. 1번 관계인은 제조소 등의 사용을 중지하거나 다시 재개하려면 14일 전까지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중지나 재개를 신고합니다. 2번 제조소 등의 관계인은 제조소 등의 사용을 중지하려는 경우 위험물을 빼야겠죠. 그죠? 또는 안전조치를 해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잠깐 내가 사용을 안 한다고 해도 그 안에 위험물을 다 어떻게 보면 안전관리를 안 하고 있으면 그게 사람이 없으니까 불이 나면 그냥 사고 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최소한의 안전조치. 근데 여기 갔을 때 이제 위험물 안전관리자가 계속하여 직무를 하면 굳이 없어도 되겠죠. 뭐 그런 내용도 들어가 있고요. 자, 세 번째 가보면 제조소 등의 중지 신고를 했을 때 안전조치에는
그러니까 어떤 안전조치를 해야 되냐. 탱크, 배관 등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설비에서 위험물 및 가연성 증기를 제거하거나 관계인이 아닌 사람이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거나 또는 해당 제조소 등은 지금 사용 중지 중이다 라고 게시할 필요가 있대요. 4번 본선은 신고를 받으면 제조소 등의 관계인이 이 법에 따른 안전조치를 적합하게 하였는지 또는 위험물 안전관리자가 직무를 적합하게 수행했는지를 확인하고 위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요 여러분들 누가 하냐면 시도지사가 해요. 시도지사. 누가 한다고요? 시도지사가 합니다. 됐죠? 그리고 저는 좀 이제 보라고 말씀드리는 게 요거 안전조치 종류 있죠. 어떤 안전조치를 하는지 요게 또 이제 세계고 하다 보니까 또 사지선다형이다 보니까 또 시험 문제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 거 제가 해설에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잘 보시면서 넘어가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들 신고를 받으면 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신고를 누가 받아요? 시도지사가 받잖아요. 중지나 재개 신고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본서가 하는 게 아니다. 안전조치 이행명령을 시도지사가 한다라는 거죠. 자, 15번 위험물 누출 등의 사고조사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1번 청본서가 합니다. 이거 누가 하는지 알아야 된다 그랬죠. 청본서가 우리가 위험물 누출, 화재, 폭발 등의 사고가 발생하면 원인 피해 조사를 하고요. 두 번째, 사고조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이게 5명이 아니고 몇 명? 7명. 그죠? 그리고 사고조사위원회를 둘 수 있고요. 5년이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5년. 위원이 될 자격 5년이라고 들어가 있고 사고조사위원회도 여러분들 한 번 더 문제로 한 번 더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16번. 소방시설법상 소방시설 관리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1번 맞나요? 맞죠? 소방시설 등의 점검 및 관리를 업으로 하려는 자 또는 안전관리 업무에 대행을 한 이게 이제 관리업의 업무라 그랬죠. 그죠? 업무. 그래서 이거를 또 시도지사에게 하고 싶으면 등록을 꼭 하고 해야겠죠. 그리고 여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게 맞고 관리업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뭘로 정한다? 행안부령으로 정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행안부령으로 정한다. 자, 그리고 오른쪽에 가보시면요. 오른쪽에 여기 3번 전문 소방시설 관리업 주인력. 자, 제가 누가 필요하다 그랬죠? 3년 이상인 관리사 1명과 1년 이상인 사람 1명이 주인력으로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요게 전문은 3년 1년짜리가 아니었죠. 5년 3년짜리였죠. 그죠? 필요한 인력이. 맞습니까? 그래서 요거 등록기준 영업범위 요번에도 시험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한 번 더 보십시오. 그리고 재발급 신청할 수 있다 그랬죠. 전문관리업과 또 이제 일반관리업 요 기준 다시 한번 해설 보시면서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죠? 정답은 3번이에요. 자, 17번. 우수품질 인증 소방용품으로 인정을 받으면 우선 구매를 할 수 있도록 청장이 어떻게 보면 얘기를 할 수가 있다. 그죠? 그래서 그 기관으로 옳게 짝지어진 것은 그랬죠?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이런 데는 따로 우리가 얘기를 못합니다. 일반 사기업 같은 경우는 요거는 해설 참고하셔서 한번 정리를 조금 잘 해주시고요. 또는 이제 공공기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플러스 공공기관. 딱 여기 3개밖에 없어요. 공공기관이라고 해서. 기억, 니은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다음 18번째입니다. 다음 보기에 들어갈 알맞은 숫자는 그랬는데 지금 딱 보니까 다 근생이네요. 자, 슈퍼마켓 일용품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얼마 미만일 때? 그렇지. 1000 미만일 때 근생으로 분류합니다. 자, 공연장 또는 종교집회장일 땐 얼마 미만일 때 우리가 300 미만일 때. 단란주점은 150 미만일 때. 그죠? 그래서 숫자 위주로 여러분들이 채우셔서 답 채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생 기준입니다. 근생 기준. 정답이 2번이네요. 그래서. 자, 됐고요. 자, 다음 19번. 소방시설법상 성능이주 설계 평가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능이주 설계 평가단도 아직은 시험 문제가 나온 적이 없지만 뭐 나오게 된다면
나올 수 있겠죠, 당연히. 그래서 제가 서에는 안 둔다 그랬어요. 청본에 둔다 그랬고, 평가단장은 예방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회장 또는 임명 또는 위촉된 평가단원 중에 학식 경험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청본이 임명하거나 위촉을 하고, 비밀 누설하면 안 되죠, 그죠? 그리고 요게 성별 고려 구성이 50명입니다. 4번이 잘못된 거죠, 그죠? 자, 20번 강화된 소방시설 기준의 적용 대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얘기했을 때 1번에 가보면 소화기구라던가, 그죠? 여기 소화기구라던가 비상경보 설비 또는 자탐, 이런 것들, 속보, 그리고 피난 구조라고 해서 우리가 보통 얘기했을 때 소자, 잠시만요. 옳지 않은 거죠. 그죠? 옳지 않은 거니까. 그럼 1번에 가보면 얘가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뭐를 해야 되는 애들이에요? 요 앞에 나와 있는 게 강화된 소방시설 기준. 그죠? 적용을 해야 되는 애들입니다. 그래서 소경 탐속피라고 해서 들어가 있죠. 탐속피 들어가 있고. 자, 노유자 시설에 들어가는 거는 간탐단. 그러니까 지금 봤을 때 여기가 지금 잘못된 거죠. 일단 속보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이 안에 소자 탐통 유방 이런 애들 들어간다 그랬고, 지하구나 공동구는 통유방. 의료시설은 여기 갔을 때 스간 탐속. 맞나요? 그래서 옳지 않은 건 몇 번이에요? 그러면 요 2번밖에 없다. 2번.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강화된 소방시설 기준 여러분들 찾아주는 거니까 어렵지 않게 저는 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답을 2번으로 가져가 주시면 되고요. 자, 조사 연기, 화재안전조사의 연기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게 설명된 것은 그랬거든요. 자, 틀린 거 찾는 겁니다. 틀린 거. 그럼 21번 보기에 가보면 1번 관계인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화재안전조사를 받기 곤란한 경우에 화재안전조사를 통지한 관서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조사를 연기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관서장은 연기 신청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조사 시작 전까지 관계인에게 알려줘야 되죠. 연기 사유 제대로 들어가 있고요. 오른쪽에 가보면 3번 보기 관서장은 화재안전조사의 연기를 승인한 경우더라도 연기 기간이 끝나기 전에 연기 사유가 없어졌거나 긴급히 조사를 해야 될 사유가 또 발생하면 관계인에게 미리 알려야죠. 그래도 미리 알리지 않고가 아니고 알려야죠. 그죠? 화재안전조사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정답이 3번입니다. 이거 미리 알리고 할 수 있다 라고 들어가 있고, 자, 그리고 이제 22번 4번 한번 읽어보시고요. 3일 이내 신청 가능한 거. 22번 화재 예방 강화지구나 제조소 등 같은 장소에서 행위 제한, 그러니까 예방조치의 제한, 그러니까 예방조치라고 해서 이런 것들을 하지 못하게 한다 그랬죠. 그럼 그 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로 지금 옳게 짝져진 것은 지금 들어가 있는데, 풍등 등 소형 열기구 날리기, 모닥불 흡연 등 화기 취급, 용접 용단 등 불꽃을 발생시키는 행위, 이런 애들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갔을 때 가연물을 방치하는 행위, 이게 당연히 안 되는데 법에 가보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위험물. 아셨죠? 모든 가연물이 아니고 그 중에 이제 위험한 애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제가 문제를 하나 낸 겁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 리을을 답으로 가져가실 수 있어야 돼요. 다음 23번. 자, 안전관리자가 작성하는 소방계획서에 포함되는 내용으로 지금 옳지 않은 것은, 그죠? 그래서 이게 좀 많죠. 소방계획서에 들어가는 내용이 이게 15가지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해설에 넣어놨는데, 자, 저는 이 포함 제외 들어가는 것들이죠. 특히 이거 2개. 이런 것들. 봐봐요.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근무자 및 거주자의 자위소방대 조직과 대연의 임무. 이게 들어가거든요. 근데 화재안전취약자도 임무도 포함, 당연히. 피난보조 임무도 포함. 이런 것도 포함을 해라. 근데 요거 저장 취급에 관한 사항을 우리가 소방계획서에 넣거든요. 위험물. 근데 거기에 예방규정이 정해져 있으면 소방계획서 안에 안 넣어도 돼요. 제외.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얘는 맞는 거고 얘가 틀린 거예요. 얘가. 3번. 아셨죠?
15가지를 다 외우라는 게 아니고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니까 문제로 이렇게 구성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문제를 하나 낸 거고요. 자, 24번째. 벌금 기준이 다른 하나는 그랬어요. 1, 2, 4가 3년에 3천짜리고요. 3번이 1년에 1천짜리입니다. 요것만 1년에 1천짜리고 나머지는 다 3년에 3천짜리다. 그래서 정리를 하시고 소방 안전교육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그랬어요. 지금 여기 갔을 때 우리가 안전교육 대상자라고 얘기를 하면은 법에 가보면 딱 나와 있습니다. 이게 38조 그리고 규칙 제40조에 가보면 소방 안전교육 대상자라는 사람들이 나와 있는데 뭐 소화기라던가 또는 비상경보 설비가 설치된 공장 창고, 그러니까 소화기나 비상경보 설비 공장 창고, 그죠? 그리고 거기 갔을 때 본서가 화재에 대해 취약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특정 소방 대상물. 그러니까 비방은 따로 들어가 있지 않다라는 거. 여기 38조에 들어가 있습니다. 소방 안전교육에 대한 게 관계인에 대한 소방 안전교육이다라고 해서 조금 특이한 문제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게 동영을요, 여러분들 100점 못 맞아요, 절대. 100점밖에 안 냅니다, 강사들이 하셨죠. 그래서 너무 점수가 안 나왔다라고 해서 좌절할 필요도 없고, 문제를 풀어보시고, 이런 문제가 있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하십시오. 그래서 이론 때나 또는 문제 풀이 때 제가 안 다뤘던 조항도 문제로 많이 넣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한번 제가 보고 가라, 문제로라도 보고 가라. 동영이라는 게 그런 거 연습하는 거거든요. 내가 예상치 못한 부분이 갑자기 튀어나왔을 때 당황하지 않고 좀 풀 수 있게 연습을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내는 부분들, 처음 보는 부분들 이런 것들 잘 정리를 하셔서 시험장에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됐나요? 그래서 법규는 제가 1에서 3회차까지 해설을 마쳤고요. 조금 쉬었다가 저희 또 학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도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어요. 네, 수고했습니다.